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최근에 조선과 방산의 수급이 매우 빠르고 급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조선과 방산의 포트폴리오가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다음 차기 주도주를 생각했을 때 크래프톤을 빼놓아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크래프톤이 글로벌 산업,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업계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GTA 6에 대한 출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크래프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게임 업계에 굉장한 불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꾸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에서도 몇 없는 기업이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은 약 16조고요. 실적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대략 한 3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버그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을 하면서 기존의 유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실제 성장을 보인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지만 사실 신작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인조라던가 다크앤다커 이런 이제 게임들의 실적 성장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크래프톤을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에서도 AI의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게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통해서 LLM 기반의 그런 CPC, 그러니까 NPC들이 LLM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혹은 사람과 어떤 퀘스트를 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배틀그라운드라던가 혹은 인조이 등에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I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게임을 진행할 때 본인들과 비슷한 레벨을 찾아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게임 대기 시간이 꽤나 길었던 것에 반해서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AI 캐릭터들을 넣어줌으로써, 심지어 사람 해당 레벨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가장 평균적인 수준의 AI 캐릭터 넣어줌으로써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유즈맵이에요. 유지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밀리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유즈맵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고 그 유저들이 게임을 만든 것들을 즐기는 방식이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로블록스라던가 마인크래프트처럼 유저가 게임을 만들고 혹은 캐릭터를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게임을 선보이는 등의 형식인데, 배틀그라운드도 이런 식의 형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언제부터? 올해 여름부터 말입니다. 저는 이게 꽤나 센세이션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고 있어요. 가끔씩 게임도 하는데 게임을 이제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단언컨대 스타크래프트에서 UDP, 그러니까 유즈맵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의 스타크래프트도 없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유저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 밀리를 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뭐 체력적이든 뭐 손가락이 안 움직이든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우스만 있어도 혹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유즈맵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만들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가벼운 컨텐츠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성인까지 되도록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를 즐기느냐? 유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한 가지인데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무한대에 수렴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그 게임을 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가면 갈수록 유저 수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고인물 게임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대표적인 게임들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는 여전히 유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인조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AI 기술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크래프톤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AI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사로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약 5년 동안 이 침체기를 겪고 있죠. 보통 5년에 한 번씩 대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 비했을 때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롤이라던가 아니면 피파라던가 그 이외에는 오버워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5년에 하나씩은 대작이 꼭꼭 나왔는데 이제부터 대작이 나올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그런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도 출시가 된 지 거의 10년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작이 출시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만간 대작들이 출시가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제 제가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제 그런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기대를 끌고 있는 게임은 전 세계에서 인조이가 1등이에요. 인조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대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내후년쯤에는 GTA 6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대작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조이와 GTA 6가 10몇 년 만에 게임계에 있었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게임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게이머들도 이미 기대에 다 지쳤어요. 네, 게이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이 다 10년 전, 15년 전 게임들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크래프톤이 이제 새로운 그런 버전 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배틀그라운드도 유시를 통해서 올해 여름부터는 유즈맵 시스템을 이제 대입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인조 같은 경우도 3월 말에 4월 초쯤에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저는 꽤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출시를 하는 시기, 타이밍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특히 배틀그라운드가 망할 뻔한 적이 있죠. 이제 핵이라고 해서 부정 프로그램이 이제 중국인 사이에서 워낙에 퍼지다 보니까 게임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은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상대방들이 핵을 써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크래프톤 쪽이 배틀그라운드의 그런 핵 프로그램, 부정 프로그램을 거의 다 잡음으로써 기존에 잡았었던 유저들이 다시금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플레이어 수가 갈수록 올라오고 있어요. 2003년도에 핵 프로그램에 의해서 15만까지 줄었던 플레이어 수가 작년 기준으로 대략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역대급이에요. 게임이 출시되고 지속적으로 유저가 느는 게임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유저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배틀그라운드의 그런 게임성 자체가 워낙에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즈맵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큰 유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총싸움, 총게임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타겟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빨라야 되고 귀도 좋아야 돼요. 심지어 귀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반해서 유즈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벼운 시스템으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저들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있는 유저들도 다시금 돌아오게끔 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유저들이 나이를 먹어도 접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AI 시스템에 가장 잘 접목하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저 수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PR이 15가 안 돼요. PR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 특히 글로벌 게임사들의 PR이 최소 3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크래프톤의 가치가 딱히 고밸류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조이와 비슷한 게임에 대한 그런 섹터가 바로 심지죠. 근데 심지가 20년 이상 수익적으로 꾸준하게 확장팩을 도입하고 있는데 인조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딱 툴을 만들어 놓고 그 툴 안에서 확장팩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장기간 그 게임 업계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인조이는 여기에 더불어서 AI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특히 유즈맵에 대한 그런 도입은 훨씬 더 무한대적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조이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배틀그라운드 못지않은 장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배틀그라운드와 인조이 이 양날개를 필두로 해서 꾸준하게 하이브처럼 꾸준하게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었고 그 게임 스튜디오에서 인수를 한 게임 스튜디오에서 꾸준하게 게임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크래프톤의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이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게임 업계에는 반드시 수혜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AI 도입만으로도 개발자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비용 절감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 외에도 개발 단축 기간도 대략 한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걸렸다면은 AI를 활용하면은 1.5년에서 2년이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 3년에서 5년이라면 1.5년 내외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 개발 기간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게임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이 역시나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AI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크래프톤이다 보니까, 크래프톤은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매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NPC가 시작점이고, 그 외에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유저들도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컨텐츠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미래에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일이 아마 크래프톤의 손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크래프톤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도 협력을 했고요. 하이브와도 협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NFT 사업에서도 꽤나 관심을 보였던 게임사인 만큼, 아마도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AI 발전으로 인해서 가상현실이라던가 메타버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확장이 된다면 역시나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AI를 통해서 결국 비용에 대한 감소가 워낙에 크게 발생할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발기간 단축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국 게임사들의 호황기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임 업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대작이 없었던 것은 결국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큰 겨울이 닥쳤던 것이고, 그 겨울이 지나면 지날수록 봄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봄을 이끌 수 있는 게임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리고 테이크투의 GTA6 혹은 텐센트의 그 여러 게임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세 개 기업 중에 하나가 대작의 폼을 낸다는 점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PR이 여전히 텐센트조차도 크래프톤보다 더 고평가예요. 그렇게 3년 내내 4년 내내 빠졌던 텐센트조차도 크래프톤보다는 거의 2배가량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게임사 혹은 내수 게임사들보다도 훨씬 더 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지금이 크래프톤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EU와 그리고 애플과의 그런 특허 싸움이 아니죠. 수수료 싸움에서 EU가 이김으로써 기존의 이제 구글 플레이, 애플 플레이가 30% 수수료를 가져갔다면은 이게 17%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0% 수수료를 애플 플레이에서 가져왔다면, 애플 측에서 가져왔다면은 17%까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게임사들 혹은 어플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것이 시작되고 있고, 저는 이러한 흐름이 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구글 플레이든 혹은 앱스토어든 어떠한 어플을 다운받고 그 어플 내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30%를 애플과 구글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EU에서는 이런 것들에 소송을 냈었고,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30%를 17%까지 낮췄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는 아시아 시장이라던가 다른 시장에도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혹은 산업은 역시나 게임 산업 혹은 어플 개발사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크래프톤도 모바일 펍지 혹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역시나 작지 않은 그런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수 기업들은 이미 크래프톤에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저는 당분간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게임 업계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내수 대장주는 크래프톤이고, 머지않아서 글로벌 대장주로서도 크래프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작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굉장히 잘 함으로써 유저를 작년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최초로 3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도 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게임 라인업에 워낙에 많이 구축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3개 이상의 그런 기대작들이 탄생을 할 것이고, 특히 3월 말에는 인조이가 출시가 될 것입니다. 인조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압도적인 1위 게임이 바로 인조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는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낄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껴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PR이 워낙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조이에 대한 기대가 꼈어도 그렇게 크게까지는 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상보다 게임이 잘 나온다거나 혹은 인조이의 출시 이후에 세로노련에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저는 그럴 때 지지를 보면서, 변곡점을 보면서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최초의 게임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UGC, 유즈맵을 도입함으로써 스타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로블록스의 딜을 잇는 유저 친화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무제한적인 컨텐츠가 형성이 될 거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매력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동안 운영되고 있는 심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래픽과 게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의 빈자리만 대처하더라도 사실상 배틀그라운드급의 게임이 크래프톤이 한 개에 더 거머쥐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의 성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면서 PR 배속가가 높아진다면 주가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은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워낙에 방산 쪽, 조선 쪽 혹은 바이오 쪽에 비중이 몰려져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목장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크래프톤도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매수매도 내역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크래프톤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인조이를 통해서 배틀그라운드급의 게임이 탄생했다는 그런 시장의 컨펌을 섰을 경우에는 리레이팅이 아주 가파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올해 여름부터는 UGC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정해진 게임 툴만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 유저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유저들에게 배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풀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올해 여름부터, 빠르면 올해 여름, 늦어도 내년부터는 크래프톤의 제2의 성장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이 내에서의 NPC는 거의 전부 다가 이 AI 시스템을 도입을 받아서 결국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사람과 비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캐릭터들에서도 AI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인조이 자체가 워낙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서울 어떻죠?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인조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가 없으면은 상당히 김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AI 캐릭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사람과 유사한 캐릭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서울의 그런 북적북적한 느낌의 분위기를 낼 수만 있어도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올해는 대작의 인조이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될 거라는 점, 만약에 세로년에서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혹은 지금부터 지지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 역시나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 특히 AI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게임사가 될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크래프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나게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